차라리 시골에서 그냥 살지. 왜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돈이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해요. 아이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의 집 지하실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지영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아버님은 정말 모르시는구나.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 경비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희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안부 인사와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경비실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72세의 김춘호는 어김없이 제일 먼저 출근해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보죠. 30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하다 은퇴한 후 이곳 힐탑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춘호는 천천히 걸으며 아파트 곳곳을 살펴봅니다. 화단에 꽃들이 싱싱한지, 놀이터에 위험한 것은 없는지, 주차장 바닥에 기름이 새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죠. 이른 아침 조깅하는 주민들이 지나가면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춘호답게 경비원 일도 책임감 있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춘호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춘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정중했습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런 춘호를 보며 많은 주민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춘호를 무척 좋아했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와 도와주는 할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춘호를 좋게 봤던 건 아닙니다. 특히 며느리 윤지영은 달랐죠. 오전 10시쯤 외제차 소리가 요란하게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검은색 수입차에서 내린 윤지영은 하이힐 소리를 찰칵찰칵 울리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갑니다. 45세의 그녀는 늘 명품 옷을 입고 가방도 비싸 보이는 것만 들고 다녔죠.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남들의 시선도 무척 의식하는 편이었습니다. 지영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춘호가 복도 청소를 하며 지나갑니다. 그를 본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죠. 마치 남들이 볼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그런 일 하고 있으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춘호는 잠시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3년 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지영아, 이래야 먹고 살지. 아버지, 정말 부탁드리는데 다른 일 좀 찾아보세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런 일 하시면 체면이 안 서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 받을 수 있고요. 춘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지영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영은 서둘러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어떡하나. 아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춘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자식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말이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해서 참고 넘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춘호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침에 직접 싸온 김치볶음밥과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죠.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풍경을 바라보며 춘우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 김도훈이 점심 인사차 내려왔습니다. 48세의 도훈은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버지한테 불편한 소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다. 너는 회사 일은 어때? 바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영이가 또 뭔가 말했나요? 도훈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 눈치를 봐야 하니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다, 뭘. 지영이도 나름 걱정해서 하는 말이겠지. 체면도 있고 말이야. 춘우는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읽어냈죠. 아버지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집안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한테 잘 말해볼게요. 괜찮다. 내가 힘들어할 필요 없어. 부부 사이가 중요하지. 춘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도훈은 더 이상 뭐라 말할 수 없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우는 아이들을 보면 늘 밝게 웃어줬어요. 어린 손주들처럼 여기며 각별히 챙겨주곤 했죠. 춘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우리 민수 왔구나. 학교 재밌었니? 네.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할아버지도 축구 좋아하세요? 할아버지도 어릴 때는 축구를 잘했단다. 춘우는 진심으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들도 춘우를 무척 좋아했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본 지영은 또다시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엄마들이 춘우와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니 더욱 창피했거든요. 아이고, 춘우 아저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이 동네에서 제일 믿음직한 분이세요. 다른 엄마가 이렇게 말하자 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충 인사하고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더욱 답답해했죠. 저녁이 되자 춘우는 하루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은 일지가 놓여 있었죠. 별일 없던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비록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느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남편에게 하루 종일 쌓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창피해. 아까 아이들 엄마들이 다 보잖아. 우리 시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걸. 도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시잖아. 나쁜 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건 좋은데 하필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문제지. 다른 데서 하시면 상관없어. 이러다 우리 체면만 깎이는 거야. 지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아내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춘우는 혼자 있는 방에서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 아들의 눈치 보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상황까지 모든 게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춘우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힐탑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회의에는 각 동별 대표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석하죠. 지영도 평소보다 일찍 준비해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신경 쓴 듯 고급스러운 정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회의실에는 벌써 열댓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시설 개선, 보안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었죠. 지영은 다른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 보안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경비원분들이 너무 성실하시더라고요. 한 부인이 말을 꺼내자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영은 이런 대화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어요. 혹시 시아버지 이야기가 나올까봐 말이죠. 맞아요. 특히 김춘호 아저씨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세요. 밤늦게도 순찰 돌아다니시고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도 바로 달려와서 도와주셨어요. 무릎에 상처 났다고 약까지 발라주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춘호 할아버지 진짜 좋아해요.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인사하고 칭찬이 이어지자 지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김춘호가 자신의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춘호 아저씨 연세가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세요. 우리보다 더 부지런하신 것 같아. 아, 그분이 지영님 시아버님이시죠?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죠. 지영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와,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성실한 분이 가족이시면 저희는 정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무척 따르더라고요. 어제도 민수가 춘호 할아버지한테 그림 그려드렸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연이어 터져나오는 칭찬에 지영은 더욱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자신의 시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다니 말이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영은 겨우 이 말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춘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정말 인품이 좋으세요. 아이들한테 절대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지영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좋게 봐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경비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현관문을 쾅 소리 나게 닫으며 거실로 들어섰죠. 여보 어디 있어요? 도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의 험악한 표정을 보니 또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입주자 회의에서 완전 망신당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거.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창피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게 뭐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데.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요? 여보는 정말 모르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은데요?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다들 아버지를 칭찬하던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라고요. 칭찬받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경비원은 경비원이잖아요. 내 친구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도훈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꼭 우리 아파트에서 일해야 하나요? 다른 곳도 많은데.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봐. 나이가 많으신데 새로운 곳 적응하기 힘드시잖아. 그럼 아예 일을 그만두시든지요. 우리가 용돈이라도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골로 내려가시든지. 도훈은 점점 심해지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참다 못해 춘호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준비하고 있던 춘호는 며느리가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랐죠. 지영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영은 평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았죠. 오늘 입주자 회의에서 정말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더라고요. 아버지가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거. 춘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진짜 화가 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부탁드려요. 다른 일 찾아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아예 일을 그만두세요. 저희가 용돈 드릴 테니까. 지영아,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왜 놀고 먹어야 하나? 아버지 건강은 좋은데 문제는 체면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춘호는 조용히 며느리의 말을 들었어요. 차라리 시골에서 그냥 살지 왜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도훈이도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어해요. 아이들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춘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의 집 지하실이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이죠. 지영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아버지는 정말 모르시는구나.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친구들이 우리 할아버지 경비원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춘호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지영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물러서야 하는 건지 고민됐습니다. 알았다. 생각해보마. 정말요? 약속하세요. 이번엔 진짜로 결정해주세요. 응, 생각해볼게. 지영은 그제야 만족한 듯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춘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춘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정말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며느리와의 충격적인 대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호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죠. 주민들과의 인사도 전보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 근무를 시작하며 춘호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돌아봤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오늘따라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춘호 아저씨, 안녕하세요. 조깅하던 주민이 인사했지만
춘호는 예전처럼 밝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집안 망신이라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춘호에게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특별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소유한 투자자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남의 집이라고 부르는 그 집들 상당수가 자신의 소유였으니까요. 점심시간 즈음 춘호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시소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친 채 울고 있었죠. 어머, 준혁아. 아이 엄마가 멀리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고 있었지만 춘호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춘호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재빨리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괜찮니? 어디 다쳤니? 춘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무릎뿐만 아니라 손바닥에도 작은 상처가 있었죠. 할아버지, 아파요. 엄마. 그래, 많이 아프겠구나. 엄마가 오고 계시니까 잠깐만 기다려. 춘호는 경비실로 뛰어가서 응급처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아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아이가 아파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처치했죠. 할아버지가 호호 불어줄게.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우리 준혁이는 용감한 아이니까. 춘호의 따뜻한 말에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때 아이 엄마가 헐떡이며 도착했어요. 준혁아, 괜찮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춘호 할아버지가 약 발라주셨어요. 이제 안 아파요. 엄마는 춘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춘호 아저씨 덕분에 큰일 안 났네요. 항상 우리 아이들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아이들은 조금만 방심해도 다칠 수 있으니까요.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광경을 본 지영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지영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관심을 받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또 쇼하고 있네. 저렇게 해서 뭐 하려고.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춘호가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마치 관심을 끌려는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는데 말이죠. 춘호는 지영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도와주는 것조차 좋지 않게 보는 며느리의 태도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는 이 아파트의 최대 투자자인데 며느리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오후 내내 춘호는 여러 주민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준혁이 엄마가 다른 주민들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춘호 아저씨, 오늘 준혁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춘호 할아버지 진짜 좋아해요. 저희 민지도 맨날 할아버지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런 칭찬들이 춘호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생각하면 자꾸 위축되었거든요. 동시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했어요. 저녁 시간, 춘호는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아이를 도와줬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며느리의 시선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춘호는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서랍장에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자꾸 그 서랍이 신경 쓰였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장 앞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쪽 깊숙한 서랍이었어요. 손잡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정말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는 게 느껴졌죠. 서랍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타났습니다. 노란 봉투에 담긴 문서들, 도장이 찍힌 계약서들, 그리고 각종 증명 서류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춘호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두꺼운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여러 세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소유권 증명서 등이 들어 있었어요. 모두 힐탑 아파트와 관련된 서류들이었죠. 춘호는 서류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들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30년 전 춘호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때 춘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투자에도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초기 단계에서 여러 세대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힐탑 아파트도 그런 투자처 중 하나였죠. 당시 힐탑 아파트는 지금처럼 인기 있는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외곽 지역이라 투자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춘호는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서류를 보니 춘호가 이 아파트 전체 300세대 중 8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춘호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춘호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할 것 같았거든요. 특히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게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춘호는 일부러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은퇴 후에도 경비원 일을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느리는 자신을 무시했고 아들도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반면 다른 주민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줬죠. 춘호는 서류 중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여러 세대의 소유권 증명서였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남의 집 지하실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그 남의 집 상당수가 실제로는 자신 것인데 말이죠. 춘호는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참아야 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응, 너도. 아버지, 혹시 지영이가 심한 말 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별말 아니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 못 다스려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괜찮다고 했잖니. 지영이 입장도 이해해. 체면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전화를 끊은 후 춘호는 다시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춘호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세대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춘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춘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젯밤에 본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소유한 투자자라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경비실로 출근한 춘호는 어제 봤던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힐탑 아파트 분양 당시의 계약서들, 부동산 등기부등본들, 그리고 각 세대별 소유권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바로 자신이 이 아파트 전체 300세대 중 8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30년 전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때 춘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힐탑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죠. 당시 이 지역은 개발이 덜 된 외곽 지역이었지만 춘호는 이곳의 잠재력을 정확히 봤습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이 확정됐고 대형 쇼핑몰과 병원 건설도 예정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 계획까지 있었죠. 모든 조건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춘호는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여러 세대를 매입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위험한 투자라며 반대했지만 춘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분양 초기에 춘호는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좋은 층수와 방향의 세대들을 골라서 구매했어요. 당시에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총 80여 세대를 단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 지역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아파트 가치는 10년 만에 몇 배로 뛰어올랐어요. 춘호는 부동산 투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죠. 현재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춘호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춘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도 사지 않고 비싸고 화려한 차도 타지 않았어요. 옷도 평범한 것만 입고 음식도 간단하게 해결했죠. 주변 사람들은 춘호를 그냥 성실한 직장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경비원 일을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명확했어요. 다른 주민들은 춘호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마워했죠. 아이들은 춘호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랐고 부모들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지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춘호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고 집안 체면 깎인다며 노골적으로 싫어했죠. 심지어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춘호는 서류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작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세대를 소유한 최대 투자자였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있을까요?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소장은 춘호와 3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춘호 씨,
아침부터 무슨 서류를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계세요? 아, 박 소장님. 그냥 오래된 서류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은 춘호가 보고 있는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우리 힐탑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네요. 여러 세대 것들이 많은데. 네, 예전에 여기 분양받을 때 관련된 서류들이에요. 춘호 씨가 건설 관련 일을 하셨다고 하더니 우리 아파트도 분양받으셨나 보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류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 소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당시 여기 분양받을 때 받은 서류들입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들을 더 자세히 보더니 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 세대의 소유권 증명서들이 모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 서류들을 보니까 모두 춘호 씨 명이네요. 여러 세대를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춘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소장은 어차피 언젠가 알게 될 사람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투자 차원에서 여러 세대를 구입했었어요. 여러 세대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몇 세대나 되시나요? 박 소장이 서류들을 더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완전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확인하고는 말을 못했어요. 춘호 씨, 이거 정말입니까? 여기 80여 세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춘호 씨가 우리 아파트 전체 300세대 중 80여 세대를 소유하신 최대 투자자라는 말씀이세요? 춘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경비원이 실제로는 이 아파트의 최대 다세대 소유주였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 수익만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대할 테니까요. 특히 가족들 말이에요. 박 소장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춘호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숨기고 계셨던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춘호는 며느리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박 소장에게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경비원 일을 집안 망신이라며 부끄러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주자 회의에서 창피했다는 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모든 걸 다 이야기했어요. 박 소장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며느리분이 춘호 씨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시는군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일부러 숨긴 거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상처가 너무 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춘호 씨, 이제 진실을 공개하실 생각이세요? 춘호는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모욕적인 말들을 참고 사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족들한테 먼저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하고 싶어요. 다음 입주자 회의 때 모든 주민들 앞에서 발표하려고요. 박 소장은 춘호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필요한 준비가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오후 지영이 또다시 경비실로 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불만 섞인 표정이었어요. 아직도 시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해하고 있었죠. 아버지,
어제 말씀드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응, 많이 생각해 봤다. 그럼 언제까지 최종 결정하실 건가요? 저희도 이대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춘우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과연 지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곧 결정이 날 거야. 아주 확실하게. 정말요? 구체적으로 언제요? 다음 주 입주자 회의 때. 지영은 춘호의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습니다. 아마 그때 사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 사직 발표하시는 거죠?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춘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경비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곧 바뀔 거예요. 며칠 후 입주자 회의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시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그만둔다고 발표할 날이었으니까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지가 사직 발표하는 거 맞죠? 도훈은 아내의 들뜬 모습을 보며 약간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걸 이렇게 기뻐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지영아,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조심해.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이제 체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지영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춘호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박 소장과 함께 준비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춘호 씨, 정말 오늘 발표하실 거예요? 마음 바뀌신 건 아니죠? 네, 이제는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겠어요. 박 소장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아파트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며느리분 반응이 걱정되시나요? 걱정이야 되죠.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저녁 7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가 훨씬 많았어요. 경비원 관련 중요한 안건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죠. 지영은 회의실 앞쪽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시아버지의 사직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훈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일을 그만두시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오늘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맞아요. 사람들도 평소보다 많이 왔고 주민들도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여러 안건들이 차례로 논의됐습니다. 관리비 조정, 엘리베이터 보수, 주차장 재정비,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다뤄졌어요. 지영은 다른 안건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직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박 소장이 말을 꺼내자 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오늘은 우리 힐탑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시아버지 사직 발표를 이렇게 공식적이고 정중하게 해주다니 박 소장이 정말 배려심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김춘호 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춘호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죠. 지영은 더욱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김춘호 씨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주셨습니다. 박 소장의 말에 주민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영도 형식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정말 고생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춘호 아저씨 정말 성실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 좋아했는데. 주민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지영은 별로 기분 좋지 않았어요. 이런 칭찬들 때문에 더 오래 일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실은 김춘호 씨의 사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영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사직 발표가 아니라고요? 그럼 뭔가요? 사실 김춘호 씨는 우리 힐탑 아파트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주민들이 더욱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영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김춘호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호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진중하고 당당했어요. 주민 여러분, 3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영은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힐탑 아파트와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라고 하시면요? 한 주민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춘호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30년 전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될 때 저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의 대규모 투자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당시 건설 관련 일을 하면서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저는 이 힐탑 아파트의 상당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힐탑 아파트 전체 300세대 중 80여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지영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즉, 저는 이 아파트 최대 규모의 다세대 소유자입니다. 현재 임대 수익만으로도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죠. 박 소장이 준비된 서류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 세대의 등기부등본들과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들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든 서류가 진짜였고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경비원으로만 알고 지냈던 분이 실제로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최대 투자자였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정말이에요? 그럼 춘호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최대 집주인이셨던 거예요? 완전 대박이네요. 80세대라니. 지영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자신이 그동안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모욕했던 시아버지가 실제로는 이 아파트의 최대 투자자였다니요. 그럼 왜 지금까지 경비원 일을 하신 건가요? 한 주민이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춘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사람이 다르게 대할 테니까요.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춘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3년간의 결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 주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어요. 춘호의 시선이 잠시 지영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은 그 시선을 받고 더욱 창피해했어요. 숨고 싶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일부 분들은 제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심지어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춘호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말한 남의 집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제 소유였죠.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났습니다.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모든 사람이 이해했거든요. 춘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에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춘호 아저씨가 우리 아파트 최대 집주인이셨던 거예요? 80세대라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놀라움과 감탄이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경비 일을 해주던 분이 실제로는 아파트의 최대 투자자였다는 사실에 감동받았거든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야 춘호 아저씨가 왜 그렇게 아파트를 아끼시는지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분과 함께 살고 있었네요. 하지만 지영만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훈도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죠. 박 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춘호 씨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춘호가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중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춘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 여러분들은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감사해 해주셨죠. 아이들은 저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라줬고 부모님들도 믿고 맡겨주셨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춘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어요. 지영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집안 체면을 깎는다며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주민들이 춘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특히 가족 중에서도 저를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공개되다니 땅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말한 상당수의 집들이 바로 제 소유였죠.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이해했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춘호의 말에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깊이 공감했거든요. 앞으로는 다세대 소유자로서 아파트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동등한 주민으로 지내고 싶어요. 춘호 씨,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모두들 춘호의 인품에 감동받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춘호에게 와서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앞으로 더 잘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저희가 정말 훌륭한 분과 함께 살고 있었군요. 하지만 지영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죠. 도훈이 아내를 부축해서 겨우 일으켰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의 집 지하실, 구질구질하게, 집안 망신, 체면 깎인다 같은 잔혹한 말들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영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훈도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지영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물을 가져다 줘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지영아, 물 좀 마셔. 여보. 지영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도훈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정작 아버지가 이 아파트 최대 투자자였다니.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피함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80세대나 가지고 계신데 나는 남의 집 지하실이라고. 지영아, 진정해. 이제라도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나 정말 어떡하지?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봐야 해? 주민들도 다 알게 됐는데.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시아버지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니요. 한편 춘호는 관리사무소에서 박 소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춘호 씨, 정말 대단한 발표셨어요. 주민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며느리분은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던데. 충격받을 만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진짜 반성하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사과하는지 말이에요. 가족 관계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려워져도 상관없어요.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낫죠.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는 말은 정말 잔혹했었죠.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시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지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주민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됐으니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창피해도 시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훈도 옆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자신도 아버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은 거의 잠을 못 잔 채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도훈도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와 마찬가지로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충격과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아버지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수밖에 없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생각만 해도 죄송해. 도훈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지영은 용기를 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춘호가 아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걸어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얼굴로 시아버지를 봐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주민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어제 회의에서 모든 걸 들었으니 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을 거였거든요. 아, 지영님. 한 주민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만 끄덕이고 서둘러 지나갔어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춘호는 박 소장과 함께 앞으로의 아파트 관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들어오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영은 춘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모욕했던 시아버지가 실제로는 이 아파트 최대 투자자였다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춘호는 며느리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3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박 소장님, 잠시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박 소장은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춘호와 지영만 남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춘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평소에 자존심이 세고 고개 숙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춘호는 아무 말하지 않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교차했어요. 지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했는데 정작 아버지가 80세대나 소유하고 계셨다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지영아. 춘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네, 아버지. 너는 내가 왜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겠니?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어서였겠죠?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의. 맞다. 특히 가족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 춘호의 말에 지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시아버지를 실망시켰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모든 사람이 다르게 대해. 하지만 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재산을 보는지 알고 싶었단다. 지영은 자신이 얼마나 시아버지를 실망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모욕했으니까요. 아버지,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영아,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 춘호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너는 내가 부동산 투자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사과하는 거니? 아니면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거니? 지영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신도 완전히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제 잘못을 깨달았어요.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한 경비원이었다면 너는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 아니냐? 춘호의 말이 지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뼈아픈 지적이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정말 경비원이었다면 아마 계속 무시했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 부끄럽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로 바뀔 거예요. 지영아, 내가 가진 걸 일부러 숨긴 건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였다. 춘호가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3년 동안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줬어.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고마워했지. 아이들은 나를 친할아버지처럼 따라줬고 지영은 춘호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내가 경비원이라는 것만으로 집 한 채면 깎인다며 모욕했어. 심지어 남의 집 지하실에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까지 했지.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한 제가 잘못이에요. 지영아, 사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춘호가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어요. 돈보다 더 큰 게 예의와 진심이다. 그걸 모르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진짜 부자가 아니야.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겉으로만 화려하게 꾸미고 남을 무시하며 살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 제가 바뀔게요. 정말로 바뀌겠어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요. 바뀐다는 건 쉽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바뀌는 건 다른 일이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때 도훈이 관리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지영이가. 도훈은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훈아, 너도 마찬가지야. 춘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 도훈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아버지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아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도 못했지. 그게 효도냐?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약했어요. 아버지가 80세대나 소유하신 분인데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도훈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춘호는 한참 동안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어요. 결국 가족이었거든요. 일어나거라, 둘 다. 춘호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명심해라. 앞으로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지영과 도훈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켜보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거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전체에는 춘호의 정체가 밝혀진 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춘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춘호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민들은 이제 춘호를 경비원이 아닌 아파트 최대 투자자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춘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춘호는 더 이상 경비 일은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제는 다세대 소유자로서 아파트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이었거든요. 한편 지영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호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하지만 춘호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같이 하실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 좋지. 춘호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직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지영은 춘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영아,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행동이 중요해. 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춘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 아이들이 참 귀엽죠? 지영이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럼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거든. 아버지가 경비원일 때도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셨잖아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춘호는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춘호는 아파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권한을 독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 관리업체와 협력해서 아파트를 더 잘 운영하려고 노력했어요. 춘호 씨, 새로운 보안 시스템 도입 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소장이 물어봤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제가 많은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죠. 춘호는 여전히 민주적인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지영의 변화는 더욱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특히 경비원들에게는 더욱 정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새로운 경비원에게 지영이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경비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춘호는 도훈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조용히 대화할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도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훈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다. 그냥 진심으로 대해주면 돼. 춘호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왜 저희에게도 비밀로 하셨어요? 80세대나 소유하고 계시는데. 도훈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테스트해보고 싶었어. 돈이 없는 아버지와 있는 아버지 중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지 말이야. 아버지, 결과적으로 많은 걸 배웠지. 지영이는 솔직했고 너는 나약했어. 하지만 이제는 둘 다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파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춘호의 주도로 여러 가지 시설이 개선됐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춘호의 임대 수익 중 일부를 아파트 공용시설 개선에 투자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 관계의 변화였어요. 지영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겉모습이나 체면만 중시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직접 만든 음식 드셔보세요. 지영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고맙다. 정성이 느껴지는구나. 춘호도 며느리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 지영이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느끼고 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짜 변화인 것 같아. 어느 가을 저녁, 춘호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춘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80여 세대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담긴 소중한 공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구나. 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춘호는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칠애인지 명확하게 알게 됐죠. 더 중요한 건 가족들도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진짜 며느리가 됐고 도훈은 진짜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 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가 돌아보니 지영과 도훈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무슨 일이냐?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아서요. 지영의 말에 춘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세 사람은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특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힐탑 아파트의 불빛이 가장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해야 맞겠지. 춘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체면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도훈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 덕분에 진짜 소중한 걸 깨달았으니까. 춘호는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 말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춘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것 같구나. 진정한 부는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춘호는 이제 그 모든 걸 가지게 됐습니다. 80여 세대의 소유주라는 경제적 부유함보다도 가족과 주민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얻은 것이 훨씬 더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